자, 운영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HM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역사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시민혁명의 두 번째 시민혁명인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단원명을 보면은 아메리카의 민주공화국이 성립되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미국 혁명의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영국혁명이었죠. 이 영국혁명은 어떻게 보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큰 두 개의 덩어리가 있었고, 특히 요 5명, 제임스 찰스 크로멜 찰스 제임스, 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제찰 크찰제 요건데, 요거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발연기긴 하지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하라 그랬죠. 제 이름은 찰스예요. 찰스가 제 이름인데 비웃는 거예요? 라고 좀 기억을 하라 그랬는데 애들 반응이 좀 그닥 좋진 않았다는 거. 뭐 물론 뭐 집에서 뭐 이불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순서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시민혁명의 두 번째 시민혁명의 주인공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어디다? 그렇죠, 미국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 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거고, 자, 여러분도 얼핏 알겠지만 미국은 역사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짧은 나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적인 최강대국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미국의 짧은 역사는 어떻게 시작한 것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시민혁명,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미국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은, 자, 영국의 제임스 1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1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 미국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영국의 왕이었던 그 뭐 의회를 막 무시하고 이랬던 제임스 1세 얘기는 왜 하는 것이지?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을 듣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임스 1세 얘기를 잠깐만 좀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제임스 1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막 전제 정치를 했습니다. 막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했는데, 이때 자 1620년이었어요. 1620년에 이 제임스 1세가 너무 막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무리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선 북아메리카로 이동을 합니다. 북아메리카로 딱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을 해가지고 제임스 1세의 어떤 종교 탄압에 피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선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을 해가지고 북아메리카 동쪽 해안에 16개의 식민지를 만들게 돼요. 13개의 식민지. 그래서 이 식민지 13개의 주가 어떻게 보면 자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이제 뭐 다스리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라든가 어떤 자유의 공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가지고 사실 영국도 이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닥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그냥 좀 풀어줬다고 해야 될까?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간섭과 통제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냥 얘기만 들어두세요. 자, 7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7년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자, 유럽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프로이센이 이제 지금의 독일의 약간 옛날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이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슐레지엔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철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야. 이 지역을 두고선 막 전쟁을 했는데,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 이 프로이센 편으로 영국이 참가를 하고 이 오스트리아 편으로 프랑스가 참여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얽혀가지고 7년 동안 싸웠던 게 그게 바로 7년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7년 전쟁에서 물론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이센의 편에 섰던
이 영국에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보상 사례 같은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 이 7년 전쟁을 겪으면서 영국의 재정 상태, 즉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돈의 상태가 점점 거지가 돼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보면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거의 뭐 약간 잘 신경을 안 쓰고 간섭도 거의 안 했던 그런 정책에서 7년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영국 본국이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어떤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혁명의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자 영국 본국과 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해가지고 만들었던 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와의 어떤 다툼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적어놨고 그러면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어떻게 강화했냐? 일단 영국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인지세, 차세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세금들을 막 부과를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요 인지세라는 건 뭐냐 하면 영국이 이제 각종 문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각종 문서를 막 출판할 때라든가 아니면 신문을 막 출판할 때 아니면은 뭐 어떤 학위 같은 거를 뭐 인정하게 되는 학위 증서라든가 이런 거에 이 인지라고 하게 되는 얘들아 그 도장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찍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다가 세금을 매긴 걸 인지세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세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한 거야. 너무 광범위해.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곳에 어떻게 보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세금을 매겼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좀 놔뒀다가 갑자기 세금을 막 매기게 되니까 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아 뭐야 영국에 대한 그런 반감 같은 게 반발 같은 게 막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 차라는 거는 여러분 마시는 차입니다. 마시는 차. 마시는 차. 이것도 당시에 아메리카 식민지도 막 차를 많이 마시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거에다가도 막 세금을 막 매기고 막 이랬으니까 이 굉장히 또 많은 세금을 영국 정부가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매기게 됐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는 그동안에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의 의회에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 대표가 한 명도 없는데 영국 의회에 우리 아메리카 식민지 대표가 한 명도 없는데 대표도 없는 곳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가 있냐라고 식민지 주민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식민지 주민들이 했던 얘기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식민지 주민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영국 본국에 대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의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영국의 어떤 차를 많이 가득 싣고 있던 그런 선박이 이 보스턴 항구에 딱 이렇게 정박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보스턴 항구에 이 차를 싣고 있던 영국 배에 이 식민지인들이 인디언으로 분장을 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이 차 상자를 얘들아 물에다가 다 빠뜨려가지고 버려버렸던 사건. 이때 당시에 이 보스턴 항구에 이 배 안에 있던 이 차 상자의 개수가 한 342상자?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물에다가 빠뜨렸는데 이 342개의 차 상자가 한 수십억 정도가 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막 이제는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이 뭐야 이거 수십억의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고 이거 뭐야 영국 본국에 대한 이거는 도전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때 당시에 보스턴 항구를 막 폐쇄하고 이러면서 막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막 탄압할 준비를 이 식민지 주민들을 탄압할 준비를 막 영국 본국이 막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식민지에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1차 대륙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영국에게 좀 저항하겠다라는 거를 좀 결의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점점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과 영국 본국 사이의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영국군과 어떤 식민지 민병대 그러니까 식민지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정규 군이 없고 그냥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군대를 막 급조한 거야 급조 급하게 만든 거를 민병대라고 하는데 아직 정식 군대 아닙니다. 정식 군대가 아닌 이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충돌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니까 이제 다시 2차 대륙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이 민병대를 정규군으로 일단은 딱 조직을 하게 되고 그 정규군을 조직할 총사령관으로 자,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워싱턴. 이 워싱턴이 나중에 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이 워싱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워싱턴이 막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이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미국의 독립 의지를 좀 막 만방에다가 얘들아 좀 떨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좀 살짝 봐보자, 얘들아. 자, 미국 독립선언문의 주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의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반영된 부분의 밑줄을 긋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찾아보자. 평등권, 혁명권, 주권제 민 천부인권,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평등권이죠. 기업.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누구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신에게 부여받은 것 이거를 얘들아 천부인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것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되겠죠.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의 주인은 재민,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권 재민의 원칙이죠, 이게. 자, 그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니까 혁명권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어떤 의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좀 괴롭히는 그런 형태의 정부라고 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의 동의하에 정부를 없애버리거나 폐지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국민의 권리라는 거. 이거를 얘들아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이러한 의지를 천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독립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때 있잖아. 어떻게 뭐 영국이랑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랑 막 싸우게 되는데 이때 아메리카 식민지 편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해주게 돼요. 특히 뭐 에스파냐, 뭐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식민지가 어떻게 보면 영국은 좀 고립되는 거지. 그 식민지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민지 편에 지원을 해줬던 나라들이 뭐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프랑스는 왜 식민지를 도와줬을까? 영국이랑 감정이 안 좋잖아, 프랑스는. 언제부터? 그렇지. 100년 전쟁 때 이미 그 원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왜? 그치. 크롬웰 때 항해법으로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큰 타격, 즉 빅엿을 날렸기 때문에 또 네덜란드도 영국이랑 사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네덜란드도 식민지 편에 섰던 거였고. 그리고 에스파냐는 왜 영국이랑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식민지를 도와줬을까? 그렇죠. 에스파냐는 무적 함대가 한번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패배당한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좀 적을 만들면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영국은 유럽에 많은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은 혼자 고립돼 있었고 당시에 식민지는 이런 유럽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식민지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파리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아메리카의 13개 주, 식민지 13개 주가 정식으로 이제 독립을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1783년이죠. 자, 그러고 나서 독립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13개 주 식민지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좀 정식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독립 이후에 이제는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나라를 정식으로 만들려면은 일단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헌법에 이제 주권제민, 아까 독립선언에서 얘기했던 거, 주권제민, 권력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을 확실하게 담았고, 그리고 삼권 분립.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자, 입법, 행정, 사법. 이게 지금도 대한민국도 이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립이 되어 있는 이 삼권 분립을 이 헌법에서 이 미국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헌법에서 삼권 분립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권이라든가 입법권이라든가 사법권이 분리가 되니까 서로 이제 견제를 하게 되면서 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연방제라는 게 있는데 이 연방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지금도 이 연방제이긴 한데 자, 미국은 이제 몇십 개의 주가 있죠. 각 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자치적으로 좀 다스리는데 그 각 주의 그런 법들보다 좀 더 강력한 그런 법이라든가 권한이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것 같으면서 이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이 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연방 정부가 중앙에 있는 거. 이거를 연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얘들아 지금까지도 이 연방제를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렇게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이 선출이 되게 되면서 아까 우리 제2차 대륙회의 때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워싱턴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고 이제 워싱턴이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이 선출이 되게 되면서 드디어 아메리카 합중국,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얘들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 이게 즉 미국이지,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 1789년에 탄생한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미국 혁명의 이게 일단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요 미국 혁명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영국 혁명보다는 좀 단순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처음에 아메리카 13개 주가 식민지를 자치를 하고 있었고 자유의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영국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영국이 막 각종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를 하게 되면서 식민지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섰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영국 본국이 이제 강하게 아메리카 식민지를 압박을 하게 되니까 제1차 대륙회의를 아메리카 식민지가 개최를 해서 우리는 영국에게 저항할 것이다 라는 거를 결정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충돌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런 과정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다시 개최가 되면서 민병대가 정규군으로 되면서 그 정규군의 총사령관으로 워싱턴을 임명을 하게 되고 어떤 독립을 해야 될 그런 목소리를 막 천명을 하기 위해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됐고 독립선언문 발표 이후에 어떤 유럽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 식민지가 영국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이 됐고 그리고 미국이 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을 선출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니까 정말 세계 최초로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지.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쭉쭉. 자,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되고, 이런 흐름들.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 독립 후에 헌법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이 선출이 되면서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막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 미국 밑에 있던 나라. 자, 요거를 좀 지도를 좀 보는 게 좋겠다, 얘들아. 교과서 지도를 잠시만요. 지도를 또 미리 준비를 안 해놨다가 좀 지도를 좀 같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그림인데 컴퓨터가 좀 느리네. 음.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잘 보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13개 주, 13개 주가 이렇게 독립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조약으로 영국으로부터 얻은 게 한 이 정도부터 얘들아 미국이 시작하는 거야. 이 정도부터. 자, 그랬다가 얘들아 이 미국의 서쪽으로 얘들아 계속 개척해 갔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 약간 서부 개척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이 서부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국의 인디언들이 막 강제 이주 같은 거 당하기도 하고, 그치? 여기 보면은 막 추방 같은 걸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미국이 막 전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얘들아 1840년대 한 후반 정도가 되면은 자 지금의 미국의 그 영토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은 1789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고 나서 1840년대 후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영토를 이렇게 확장을 해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좀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후에 이런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하고 이 또 미국 영토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후에 어떤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가는 그런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이제 얼굴을 딱 드러내게 되는 거지, 얘들아. 미국의 영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이 미국이 독립을 했잖아. 미국이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 밑에 있는 아메리카를 얘들아 라틴 아메리카라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독립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절대 왕정의 그런 뿌리가 깊게 남아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도 혁명의 기운이 전해지게 되고 이 미국에서 막 미국 독립전쟁 때 싸웠던 사람들이 막 프랑스인들이 막 건너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프랑스로 다시 건너가 가지고 와 미국에는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후에 미국의 어떤 독립이 미국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미국 혁명의 결과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아메리카를 라틴 아메리카라 그러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 유럽의 식민지가 많았거든요, 얘들아. 이 라틴 아메리카에도 어떤 독립의 그런 기운이 독립운동에 그런 영향을 막 끼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아까 했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국의 혁명 과정, 그리고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의 탄생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혁명의 결과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생기고 나서 어떤 영토 확장, 서쪽으로 쭉쭉쭉 영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주민의 희생과 강제 이주 같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최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까지 해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내용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시민혁명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들어가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좀 복잡하니까 이 앞에 배웠던 영국 혁명, 미국 혁명의 내용을 좀 잘 복습하고 프랑스 혁명 수업을 좀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프랑스 혁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듣느라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